안녕하세요. 조이북클럽의 조이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finally 토지의 마지막 권을 읽었습니다. 네. 막 18권, 19권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한 권밖에 안 남았더니 아쉽기도 하고 네. 과연 양형과 송영광은 어떻게 될까? 둘이 서로 마음이 닿았으니 그럼 결혼하나? 아직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나? 참나. 네, 어쨌든 그래서 기대를 좀 하면서 읽었는데 송영광은 만주로 떠나고 양현은 그가 주었던 목도리를 버림으로써 네, 마음을 단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아시다시피 마침내 우리가 꿈꾸던 광복이 1945년 네, 8.15 해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민국 만세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아, 다시 나라를 찾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기쁘긴 하지만 저는 감동이 이렇게 막 뜨겁게 이렇게 치솟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직도 애국자가 아닌가? 약간 스토리상 윤국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 길상이는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형무소에서 살아 돌아올 거라는 거는 확실한데 아, 윤국이 이야기는 없지만 이거 왠지 죽었을 것 같은 막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저희가 그 교회에서 매주 모여서 목장 모임이라는 걸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는 항상 군대 가 있는 자식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는 나라를 위해서나 또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해서 이런 거는 기도는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어쩜 이리도 얄팍할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의 이 마음은 어떻게 인물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나라에 대한 마음은 어찌도 이리 얄팍한가. 네.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대하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권을 읽고 쭉 돌아봤을 때 정말 이 시대적 배경을 보자면 동학에서 우리 조선시대 네, 갑오 개혁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주장하는 바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형평사와 맞물려서 이제 노비 해방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혁과 더불어서 좀 시국이 불안불안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일제 치하에 많은 고생을 겪었던 그 시기를 지나서 마침내 이 집권에서 광복을 이루게 된다. 뭐, 네, 시대적으로 굉장히 요동을 치는 이 시기를 거쳐왔다면, 대하소설은 그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개개인 또 그 가정의 인생사가 맞물려 있는 게 대하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인물 차원으로 보자면 동학의 교주였던 김계주 그리고 아, 최참반 때 윤씨 부인 네, 서희의 할머니죠. 이 둘 사이에서 탄생한 네, 김환 그리고 아, 서희와 길상의 사랑 이루어지고 결혼하여서 이제 그 아들들 황국이와 윤국이의 이야기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대가 이 토지 이식권과 함께했다. 그러면서 빠뜨릴 수 없는 악당 네, 조중구 네, 참 질기게 살면서 맨 마지막에 인생은 네, 그 풍에 걸려가지고 뇌졸중 네, 풍 맞았다고 하잖아요. 정말 벽에 똥칠하면서까지 자식에게 몹쓸 짓 하면서 생을 마무리하는 네, 이야기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의 인물들이 이 힘든 시기에 살면서
마냥 일단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긴 한데 그 와중에 때때로 잘 될 때도 있고 네. 한숨 돌릴 때도 있었는데 정말 정한조의 와이프 여기서는 성한 할매라고 나오는데 한조가 죽고 그 아들 서기가 조중구 복수하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희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교사로 이제 인생이 좀 피나 싶었는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네, 아이들 그들 사이에 을레라고 양을레였던 것 같아요. 그 여하고 낳았던 아이들 성환이와 남이 결국 엄마는 떠나보내고 엄마는 이제 집을 나가고 할머니가 네 성환이 할 여긴 성한 할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둘만 키우면서 언젠가는 서기를 만나겠지.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살다가 성환이가 네 징용에 끌려가게 되고 그 이 고통의 마지막 순간을 딱 맞닥뜨리면서 네 할머니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럼 남이는 좀 잘 살면 좋은데 엄마 따라서 부산 갔다가 네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왜 한존의 가족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뭔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될까? 근데 보면은 저자도 앞에 한두 번 얘기하고 20권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 안 된 건 조상 탓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정한조가 처음에 조중구 왔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무시했지만 이 한조가 조중구에 대해서 인사를 하지 않고 네, 뭐라 해야 될까? 참 한마디로 그냥 무시긴 무신데 그게 조중구에게는 빌미가 되어서 죄 없는 한조를 네, 일본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게 만드는 그 장면. 그래서 저자는 결국 사람 무시하지 마라. 박경리 선생님은 그거를 신신당부하고 싶으셨나? 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는 그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생각이 두만내의 사고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335페이지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산이 높으면 높다 해야 하고 강이 넓으면 넓다 해야지. 네,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두만네 아들 첫째 두만이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처 기성내를 놔두고 서울대하고 엄청 쿵짝이 잘 맞아서 부를 이룬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네, 본처를 호적에서 파내고 서울대를 본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던 서울대가 이제 기생한테 두만이가 집을 마련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꽃이다 하는데 이 그래서 두만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님도 꽃이죠, 꽃이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게 이 서울대가 이 가정에 불을 윤택한 거는 맞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만약에 갈라선다 하면은 재산을 절반 주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로 따지자면 깨어있는 생각 아닌가요?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허기는 형님이 응? 한복이를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했을 때 살인 죄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시했을 때 거두어주고 품어주지 않았냐. 그 덕에 한복이가 이 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도 양극화고 정치도 양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산이 높으면 높고 강이 넓으면 넓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당이니까 무조건 옳고
저쪽은 내가 싫어하니까 무조건 틀리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반성이 없고 성장이 없고 서로 대화가 없으니까, 와, 정말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구나. 더군다나 저도 이게 유튜브를 올리긴 하지만 알고리즘이 내가 본 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아, 셀프 브레인워시 세뇌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두만내의 사고방식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책의 제목이 대하소설 토지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박경리 선생님은 책 제목을 토지라고 했을까? 음, 제가 꼽은 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서희가 간도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떠나잖아요. 길상이와 그 평사리 주민들을 데리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대충 이 책이 나왔을 때부터 간도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아, 간도 땅이 사이간, 중국과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의 땅이 아니라 개간한 그런 땅이구나, 간도. 우리 민족이 개간한 땅, 간도라고 저는 이제 마음에 정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정말 이 폭정에 시달려서 가족들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떠났던 그 황량한 땅을 옥토로 만든 게 우리 민족이고, 정치적인 상황만 정말 정치만 제대로 되었다면 그게 우리 땅이었을 텐데, 그 안타까움을, 간도 땅에 대한 안타까움을 박경리 선생님은 뭔가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신 윤동주 선생님도 간도 땅 용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이리저리 보아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한이 서린 곳인가. 예, 그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은 토지로 했나 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서희가 평사리 내 땅, 이 땅을 찾기 위해서 떠났다가 토지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토지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제치하에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하지 못하였던 그 땅을 드디어 광복과 함께 맞이하게 됐다. 우리 땅을 찾게 되었다. 땅의 소중함, 주권의 소중함을 토지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책에서 뽑은 한 문장을 또 안 읽어드릴 수가 없겠죠? 네, 여러 문장이 있었는데, 오늘은 파이널이니까, 네, 마지막 고르자면 24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시류를 타는 경박을 경계하지만 젊은 사람, 내 자식들한테 진실을 외면하라.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아. 네, 이 문장. 저에게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남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237페이지. 비극이든 희극이든 간에, 행복이든 불행이든 간에 삶은 찬란하고도 신비롭다. 그것은 어떠한 힘으로 무엇에 의해 짜여졌더란 말인가. 네. 토지 1권에서 마지막 권까지 어쩌면 선생님은 삶의 정말 신비, 찬란함, 네,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20권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하루도 찬란한 하루, 찬란한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